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교육부의 2025년 인성교육 활성화 기획 보고서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정말 높은데 정작 학생들 인성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책 만족도는 조금 올랐다고는 하는데 실제 국민들 인식은 또 다른 거죠. 네네. 그 간극이 왜 생기는 건지, 또 교육부는 어떤 해법을 내놨는지 오늘 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보고서가 딱 그 지점에서 시작하거든요. 정책이랑 현장 인식 사이에 약간 온도차가 있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막 사업들이 따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가 잘 안 난다. 이런 문제의식이죠. 특히 2025년이 중요해요. 이게 2차 인성교육 종합교육 마지막 해거든요. 아, 마무리하는 해군요. 그럼 다음 교육을 준비하는 단계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될 3차 계획을 준비하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문제점하고 개선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딱 나눠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 틀을 따라가면 핵심을 좀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 범주요. 첫 번째가 바로 학교 현장 인성교육 내용 및 방법 다양화 미흡 이거던데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랑 연계된 자료,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고, 또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 이것도 잘 안 된다, 이런 지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하고의 연계성, 이게 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크고요. 아, 그 연계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좀 재미를 느낄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예전에 민간 프로그램 인증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규제 개혁되면 없어졌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의 질을 좀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요. 내년 상반기까지 2022 개정교육과정하고 연계된 자료나 워크북 같은 걸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학생 인성함양 리더십 새싹 캠프 같은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 이걸 내년 7월부터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캠프요. 학생들이 좋아하겠는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 프로그램 질 관리 문제. 이것 때문에 인성교육진흥법을 개정해서 질관리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까지 가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범주로 넘어가 볼까요?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및 교원 역량 제고 미흡.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말 그대로 컨텐츠가 있어도 그걸 잘 전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나 선생님들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아, 선생님들 지원이 좀 약했다는 거군요. 네, 선생님들끼리 경험을 나누거나 서로 배우는 그런 네트워크 활동 지원, 이것도 좀 부족했고 우수 사례가 있어도 공유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연수도 좀 부족했다면서요. 네, 교원 연수도 이론 위주거나 실제 현장에서 바로 써먹기에는 좀 실습 기회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2024년 연수 이수자 숫자를 보면 초등 79명, 중등 68명. 이게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리고 우수 사례가 나와도 홍보가 잘 안 되니까 다른 학교로 확산되거나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럼 개선 방안은 뭔가요? 선생님들 지원을 강화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여비를 지원해서 선생님들이 네트워크 활동에 좀 더 쉽게 참여하도록 독려하고요. 이건 내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수도 현장 실습을 좀 늘리고 시도교육청이랑 연계해서 강화하겠다. 이게 내년 7월부터 9월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실습 위주 연수 좋네요. 마지막으로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서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 발표 대회랑 대한민국 인성 시민교육 대상 시상식 이걸 내년 12월에 통합해서 개최하겠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거죠. 홍보도 당연히 강화하고요. 아, 행사들을 합치는군요. 좀 더 주목도를 높이려는 거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범주네요. 가정,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및 통합적 관리 기반 미흡.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이제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게 사실 학교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이나 지역사회 역할도 중요하죠. 네, 근데 그동안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모델 개발이나 공유가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원도 좀 미흡했고요.
특히 가정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교육청은 지역사회 연계 노력이 좀 부족했고 학부모님들 설문조사에서도 가정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보 접근성을 좀 높여달라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결국 연계가 잘 안 됐다는 거네요. 학교 과정, 지역사회 간의 어떤 협력 모델 이런 걸 만들고 공유하는 게 좀 부족했다. 이게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어요. 그럼 이걸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연구학교를 운영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과정, 지역사회 협력 모델 자료집을 만들어서 내년 하반기에 공유할 계획이고요. 또 시도 교육청별로 우수 사례 공유회 같은 걸 좀 더 활성화해서 서로 배울 수 있게 하고요.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것도 활용하나요? 네, 중요하죠. 학부모 온누리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자료들을 발굴해서 확산하겠다. 이것도 내년 하반기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체적으로 좀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들어보니까 문제 진단부터 개선 방안까지 정말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꽤 촘촘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네요. 학교 현장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사의 역량과 환경, 마지막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까지 이 세 가지를 다 강화해야 한다. 이런 방향성이 뚜렷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계획 자체는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이게 정말 현장에서 잘 실행돼서 실제 학생들의 어떤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실행이 관건이겠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요. 이런 모든 노력들, 프로그램들, 지원책들이 과연 인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측정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가치인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생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어떤 표준화된 정책하고 또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성장 과정 사이에서 그 균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아마 이 고민이 앞으로 인성교육에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